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담론 3월 27일 오늘 순서 진행합니다. 이영호 기자 이발 싹 했어요? 좀 단정하게 잘랐습니다. 심기일전의 자세입니까? 더 열심히 분발토록 바람이 하겠습니다. 난 겁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더 심기일전에서 더 심기일전이 좋은 아닙니까? 방송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좋은 보고도 자세. 없이 이발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좋아요. 아주 깨끗하고 선배님, 산뜻하고. 너무 훅 들어오셔가지고 참 이게 유명합니다. 산불 때문에 큰일이에요. 예. 피해자 상당히 많죠. 네, 이게 그 3월 27일 촬영 당일 오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경남 산청 그리고 경북 의성 산불로 인해서 오늘 3월 27일 오전까지 집계된 피해 상황이 사망 26명, 중상 8명, 그리고 경상 22명. 자꾸 느네요. 예. 계속 앞으로 이게 진화가 안 돼, 진화율이 낮은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피해 사항이 참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좀 많이 생겼습니다. 오늘 비가 온 것도 별 영향을 못 미쳤나 봐요. 예. 더 많이 와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 명복을 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저희들이 방송할 주제는 하남시 역점 사업. 대형 역점 사업들이 지금 줄줄이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K스타월드 사업도 그렇죠. 뭐 그렇고 또 이번에는 캠프 콜본 미군 반환 공여지죠. 네. 예, 여기다가 뭐 이제 또 역시 대규모 개발 사업을 시가 구상했지만 민간 사업자 공모를 했는데 참여업체가 한 군데도 없어서 한 군데도 이게 이제 24일 날 공모가 끝나는데 한 군데도 없어서 좌초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많이 좀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인식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이게 이제 더 나가서는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는 이제 K스타월드도 공모 사업을 한다면서요? 그렇죠. 공모를 진행한다면서요? 올 연말로 아마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근데 이제 K스타월드 공모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목소리도 또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캠프 콜본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공모가 지난 24일 날 끝났고 참여업체가 한 군데도 없다고 해서 취재를 한번 해봤어요. 이유가 뭔가. 근데 이게 쉽지 않은 사업이더만요. 참여하는 민간 기업들이 내용이 쉽게 참여할 수 없는 사업이다. 그렇죠. 규제도 상당히 많고 쉽지 않더라고요. 내막을 들여다봤더니 저도 이번에 이제 이게 결과가 이렇게 나왔나 싶어가지고 한번 들여다봤는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지금 이런 것 같아요. 뭐 시청 직원이나 이 관계자들 얘기는 전국적인 건설 경기 악화를 이제 주된 요인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규제가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이제 여기가 하산곡동이잖아요. 맞습니다. 캠프 콜본 부지가. 이게 이제 하산곡동에 미군 반환 공여지 25만 제곱미터를 이제 미래형 첨단 산업 등 융복합 단지로 이제 조성하는 사업인데 맞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린벨트다 보니까 이게 그린벨트거든요.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다 보니까는 이제 이게 경기도하고 국토부에서 규제를 걸어놨는데 이거 이제 내용을 보니까 이게 참 심각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내가 민간 사업자도 사실 쉽게 여기 들어가 사업하겠다고 결정을 내기는 진짜 간단치 않을 것 같아요. 이 보니까 여기 와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려고 하면은 일단 국토부 안이 있고 경기도 지침이 있는데 국토부 지침이 있고 이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지침이 국토부 지침이 있고 경기도 지침이 있는데 두 개를 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경기도 지침이 더 세요. 더 세는데 일단은 전체 개발 면적 그러니까 이제 25만 제곱미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25만 제곱미터에 한 45%에서 50%를 여기다가 임대주택을 줘야 돼요. 임대주택. 그러니까 한 반 정도. 25만 제곱미터의 반 정도를 임대주택을 짓고 거기서 또 국토부와는 20%인데 경기도와는 25%인데 더해서 공원이나 녹지를 또 조성을 해야 돼요. 그렇죠. 거기다 또
중소기업 전용단지라고 하는 걸 조성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국토부와는 10%고 경기도와는 13%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경기도 안으로, 그러니까 이 국토부 안보다는 경기도 안이 더 강화되어 있는 건데 경기도 네. 안을 다 보니까 한 80% 이상이 그러면 쉽게 해서 여기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이 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개발할 수 있는 용지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10 몇 %밖에 안 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전체 면적에? 경기도 안을 적용했을 때 보니까 아, 공원 녹지가 이제 25% 전체 면적 개발 면적에 빠져나가고 임대주택으로 45%에서 50% 빠져나가고 중소기업 전용단지 13% 빠져나가면은 네. 벌써 이게 얼마입니까? 한 저기 저 80%가 넘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전체 개발 면적에. 그래야지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는 거예요. 네, 네. 이게 조건이야.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한 조건이고 지침인데 경기도 지침인데 이걸 다 충족시키려고 하다 보면은 20%도 안 되는 부지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국토부에서 이게 이제 이거는 대장동 사건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건데 아, 네. 성남 대장동. 네, 대장동 사건이 생기고 나서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네. 이제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하면 개발 이익을 갖고 갈 거 아닙니까? 환수를 해야죠. 민간업자들이. 네. 그러니까 이 민간 공동 개발 사업이잖아요. 이 경우 이제 민간의 이윤을 이 민간 이윤율의 상한을 정해놨는데 네. 이 상한이 민간이 부담하는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10% 이내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기업이 들어오기가 더욱더 까다로워지는 그러니까 조건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민간 공동 개발 사업 같은 경우 관이 네.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참여하겠죠. 관이 예컨대 50% 플러스 한 주, 100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51%를 관이 가져가고 네. 49%를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건데 49% 민간 참여 지분, 네. 민간 투자 금액 49%에 거기서 또 10%만 개발 이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과연 뭐 민간업자들이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임대 아파트를 이 전체 면적의 개발 면적의 반 정도 짓고 그다음에 공원 부지를 뭐 한 20% 이상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또 중소기업 전용 단지를 뭐 10% 넘게 또 뭐 조성을 해야 되고 이래 놓고 나머지 부지 가지고 개발을 해서 그것도 또 민간업자들이 투자한 금액의 49% 투자분의 10% 한정 안에서만 네. 개발 수익을 가져가고 이런데 누가 감히 과연 여기 들어와서 사업을 하려고 할 것인지 이게 좀 이게 그러네요. 납득이 쉽지 않대요. 아니 한 곳도 참여 희망을 안 했다는 거는 조금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정상적인 얘기고 어서 내가 이제 공무원들한테 이 담당하는 공무원한테 물어봤더니 네. 이 관계자분들 하는 얘기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면 이렇고 약간 변칙이 있을 수 있다 이거는 변칙을 약간 그러니까 약간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서 용도 변경을 하고 민간 사업자가 들어와서 뭐 나중에 이렇게 하면은 조금 사업 수익이 날 수도 있다. 그건 만들긴 안 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선배님 아무튼 이게 캠프 쿠폰이 거의 한 20년 넘게 이게 지금 계속 표류되고 있는 사업 맞죠? 그렇죠. 요번에도 그 현재 시장이 좀 전향적으로 해서 그 참여하는 기업들한테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준다고 늘 공언해 왔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안 된 거 그러니까 보면 참- 이거를 보면은 네. 시가 인센티브를 주고 뭐 할 여지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예 없다. 경기도가 거의 지침으로 없다? 그러니까는 민간 사업자들한테 받을 적에 민간 사업자들은 말씀드린 녹지 25% 공원 녹지가 임대 아파트 임대주택이 45%에서 50% 중소기업 전용단지 13% 요거를 확보하는 조건 안에서 모든 걸 다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럼 현실적으로 규정상 그렇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설득력이 좀 덜 느껴지겠네요. 그렇죠. 이게. 일단은 요 범위 안에서 사업 계획을 구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용도 변경을 하든지 네. 뭘 하든지 하는 건 나오중 문제인데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요 틀 안에서 사업 구상을 해야 되고 사업 계획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가 나와서 이러고 저러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없고 그러니까는 제가 어디 매체를 보니까 매체에 나온 기사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이렇게 참여업체가 한 군데도 없으니까 그 기사 내용은 뭐냐 그러면은 임대 아파트 부지 이 적용 범위를 좀 낮춰가지고 줄이고. 다시 재공모하겠다고 했는데 재공모,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잘못된 기사 같아요. 그건 말이 안 되고 시가 임대 아파트 부지 이거 저기 저 임대주택 부지 이 양을 네.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시엔 없어요. 시엔 있지도 않고 상급 기관 그렇죠. 뭐 경기도가 딱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지 그린벨트를 해제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아니 작년에 그 작년 연말이죠. 그때 그 코엑스에서 아마 이 관련된 사업 설명회를 대대적으로 했어요. 했죠. 저도 그때 이제 취재를 다녀왔는데 그때 기업들도 많이 왔었습니다. 맞죠. 예, 그래갖고 그 금융권에서도 많이 오고 해가지고 아 이게 좀 뭔가 다르게 뭔가 저기 잘 긍정적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그때 현장에서는 그런 열기가 있었는데 아 이 현실에서는 이렇게 반영이 안 됐나 봅니다. 현실에서는 이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당시에는 뭐 저도 알지만은 네, 여기 저기 기업들이 네, 뭐 21군데인가? 21군데인가가 뭐 참여 의향을 뭐 나타내고 했다는 의향서는 거 아닙니까? 제출했는데 21개 업체가 실질적으로 의향서를 제출해가지고 뭐 그 당시에 기대감이 높고 네, 뭐 그렇죠. 했다고 시에서 홍보도 하고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사실상은 이제 좀 다른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뚜껑을 열고 보니까 지금 이제 제로 네, 참여업체, 이 희망하는 참여업체 제로로 나타난 것이고, 네.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찾아봤더니 네. 이런 규제가 있고 뭘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고 건설 경기도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 한 건 맞지만 네. 저는 이 상황이 더 지금 심각한, 이렇게 규제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업체가 여기 들어와서 수익을 창출한다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리스크가 상당히 큰데, 지금 이 규제대로라면 리스크가 너무 커서 그렇죠. 과연 이 감당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뭐 대학교를 유치한다는 얘기도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그건 이제 수도권 정비법에 따라서 인구가 많이 몰리는 뭐 이런 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못한 거로 알고 그렇습니까? 있고. 그럼 앞으로도 그러면 캠프 콜본의 향후 방향은 그 요원한 상황이겠습니다, 선생님. 일단은 이제 저는 이게 이제 민간 사업자가 지금 시가 당초에 얘기한 것처럼 뭐 여러 군데가 참여해서 뭐 입찰을 해서 뭐 경쟁이 뭐 상당히 높아지고 하는 상황은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경쟁률이 높아져가지고 뭐 시가 앉아서 뭐 업체를 선정하고 하는 건 쉽지 않은, 그건 뭐 모셔와도 네. 시가 나서서 모셔온다고 해도 올 업체가 별로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이거 돼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더 중요한 것은 K스타 월드에까지 이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K스타 월드는 우리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시의 입장과는 달리 네. 지금 김용만 지역구 국회의원은 네. 뭐 좀 방향이 다르죠. 지방정원, 국가정원을 예. 구성하겠다고 해서 네. 우리가 방송 한번 했잖아요. 네. 또 뭐 상황이 또 그래서 쉽지 않은 데다가 네. 지금 실질적으로 업체들 참여율조차도 지금 캠프콜본이 이러다 보니까는 이게 K스타 월드 사업에까지 발목을 잡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현실이죠. 일단 K스타 월드 관련된 그 사업 관련돼서도 올 연말에 하반기에 하남시에서는 그 민간 사업자 공보를 낸다고 하는데 그 얘기 있습니까? 예. 저기 관련된 그 규정을 정비해서 그 올 하반기에는 캠프 콜본과 마찬가지로 K스타 월드 민간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시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연관될 수밖에 없을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글쎄, 좀 그렇게 전부 다 사실 뭐 여러 군데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지금 문체부 용역한 거 있죠. 그렇죠. 스타월드 용역 관련돼 가지고 문화체육부에서 작년에 9개월 동안 그 용역 사업을 진행한 게 있습니다. 그 용역 사업의 공식 명칭은 민간 자본을 활용한 수도권 K컬처 집적단지 조성 가능성 연구 용역인데요. 한마디로 미사섬의 K스타 월드가 사업 타당성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사업을 하기에 있어서 적합하냐 타당하냐 이거는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그 연구를 하는 거예요. 갖고 이제 그 결과가 제가 이제 기사도 냈지만은 이달 3월 말에 그 하남시로 그 용역 결과 보고서가 이제는 전달이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3월 27일 그 며칠 촬영 안 전에 남았네. 예? 며칠 안 남았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제가 촬영 좀 전에 직전에 그 뭐냐 문체부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아직 하남시로는 전달이 안 됐다라고 하니까는 오늘 27일이니까는 오늘 내일이죠. 뭐 그렇죠. 오늘 내일 또는 뭐 다음 주 초에는 그 관련된 자료 그 용역 결과 보고서가 공식적으로 하남시로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달이 되면은 전달된 이후에는 우리 시민들도 궁금하잖아요. 어떤 그렇지, 내용이 담겨 그렇지, 있는지. 그렇지.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렇지. 뭐 하남시에서 이 자료를 뭐 어떻게 이제는 방식으로 시민들한테 알릴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게 그 프리즘이라는 정책 연구 관리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검색창에다가 프리즘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프리즘 정책 연구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정부에서 수행한 모든 그 뭐냐 저기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는 이 시스템에 등재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뭐 저기 기밀을 요하는 사항의 보고서가 아니라면은 이 사이트에 뭐냐 다 이제 의무적으로 공시가 되어 있도록 하는데요. 이 이제 여기 공개가 되면은 1년 동안 그 정부 차원에서 K스타월드 관련된 사업, 입지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성 이런 것들을 분석한 그런 저기 정부 차원의 첫 공식 연구 보고서를 우리 시민들께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무튼 지금 뭐 하남시 특히 우리 이현재 시장께서 취임하셔가지고 네. 지금 추진한 가장 큰 지역의 이제 역점 개발 사업이 가장 큰 개발 사업이 K스타월드하고 캠프콜본인데 맞습니다. 네. 이 두 가지가 다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나랑이다. 어렵다. 어려운 상황이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결과를 초래를 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를 할지 이현재 시장께서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또 한번 저기 말씀을 드리자면 그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1년 정도 남은 상황인데 이 시장 입장에서도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성과를 시민들한테 좀 알리고 싶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좀 속도 상할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예,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에 예전에 왜 서희건설 왔을 적에 얘기 많았잖아요. 서해건설이요? 아, 네. 이 사업 때문에 뭐 왔다 하는 얘기를 그렇죠.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결국은 이제 중도에 나갔다는 거예요, 서희건설은. 서해건설 아무리 수파를 튕겨봐도 이게 안 되는 거야, 사업이. 뭐 그렇게 해서 중도에 포기하고 일찍 거기 손 들고 나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아니 그 그래요. 선배님 서해건설 말씀 좀 잘해 주셨습니다. 아 제가 그 서해건설이 하남시에서도 이제 서해건설 본사를 유치했다고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막 자료도 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그 뭐냐 지방 세수도 확보한다고 해서 일자리 창출도 된다고 막 이런 취지의 그 뭐냐 홍보를 많이 해왔는데 지금 그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가 그 제가 그 뭐냐 엊그저께 그 서해건설 관계자랑 통화를 했어요. 또 그 하남시에서 그 뭐냐 본사가 사무실이 뒀다고 한다면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세수도 창출이 되고 뭔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시민들이 인식을 할 텐데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아가지고 통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고 있습니다. 예, 안 받고 있고. 그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이 자족 도시를 만들어가는 게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대형 시책 사업들이 이렇게 좀 줄줄이 빨간불이 들어와서 네, 지금 우리 이용호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 이 문제를 우리 이현재 시장께서 어떻게 풀어갈지 아무튼 좀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고 네, 그 결과가 네, 네, 상당히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 네, 네. 자, 아무튼 슬기롭고 현명하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시기를 네, 네. 말씀드리면서 20년 가까이 표류된 사업인 만큼 좀 방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러니까 이현재 시장의 현명한 네. 대처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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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